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일단 핀테크 쪽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2022년도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뭐냐면요. 핀테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조금 시장에 확신이 설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모건 스탠리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페이먼트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리센트 레그다. 지금 최근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자라던가 마스터카드, 페이팔, 어펌 같은 이제 조가들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향후에 조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기다리자라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substantial opportunity가 있다, 상당한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행이 좀 재개가 되고요, 금리 인상이 약간 좀 안정화가 되면 얘네들 약간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되면 풀리 리커버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버코어 ISI에서도 약간 여행이 재개가 되면 이런 종목들 다 주가 이제 회복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 대비 오늘까지 얘기를 보면 이런 페이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Sea of Red, 그러니까 빨간 바다, 미국은 음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Sea of Red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그로스 스탁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스탁, 그러니까 가치주로 약간 시장이 시선이 좀 몰렸어요.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페이퍼, 랜딩 클럽, 블럭,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소파이, 업스타트, 로빈후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프라이스 리턴을 보면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어펌이에요. 어펌이고 스퀘어, 그 다음에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뱅크 차트를 받고 쫙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냥 페이팔이고, 그 다음에 S&P 500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게 비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페이먼트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과연 핀테크만 지금 내려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출렁이고 있고요. 다우존스 내려가고 S&P 500이 지금 다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얘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코렉션이다, 지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사람들이 지금 fierce selling이죠. 공포에 지금 막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S&P 500 이렇게 떨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키 테크니컬 레벨까지 왔다, 그러니까 조정 국면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스닥은요, 지금 가장 안 좋았는데 2.7%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 주식들이 좀 많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언더퍼폼 하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다우존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AII 블리시 베어리시 퍼센트 인덱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그런 개인적인 참여자들이 이 시장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블리시 할 것 같냐, 베어리시 할 것 같냐, 뉴트럴 할 것 같냐라고 이제 개인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이런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낮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파이프 샌들러에서 이제 크랙 존슨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RSI도 굉장히 지금 베어리시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RSI는 뭐냐? 여기 상대 강도 지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을 거냐, 하락 압력이 높을 거냐.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어리시하다, 내려갈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게 요약을 하게 되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굉장히 지금 네거티브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S&P 500에 있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다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하나 올라간 거는 필수 소비재만 상승을 했다, 온리 위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200일 이평선 아래까지 지금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요, S&P 500이 4,39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때보다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했고, 200일선이 깨졌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S&P 500이 지금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거는 2020년 9월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글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022년도의 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글이 1월 20일 날 올라왔습니다. 자, 서머리를 좀 볼게요.
자, 2022년도에 지금 우리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아마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금리 인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커런트 위크니스가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떤 회사들,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회사들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냐? 지금 앞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런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다.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 하나 더해서 메가캡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이키, 홈디포, 아니면 JP 모간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캡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상승했던 ETF들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단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예요.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 우리 2020년도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펠로톤이라던가 이런 넷플릭스가 지금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부스트 오브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런 넷플릭스나 펠로톤이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2월에 그 CPI 지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 물가 지수 라고 얘기를 하면 CPI,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982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CPI가 가장 높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코스트 프레셔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걸 초래하죠? 위커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지금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앞으로 떨어질 게 뻔히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심리가 얼어붙게 된 거죠.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그럼 주식 상승할 거야, 랠리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보는 거는 우리 지금 이거는 디자스터는 아니야. 재앙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거 단기간에 약간 좀 조정일 거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미크론, 이거 팬데믹이 결과적으로 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오미크론 지금 변이도 계속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이 예를 들어 extremely contagious,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성도 좀 강해. 하지만 경미한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많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이거를 위드 팬데믹,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같이 가게 될 거야. 적응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2022년도에 상승장이 계속 될 이유의 첫 번째가 우리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주식시장으로 좀 연관을 시켜본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팬데믹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케이스들이 줄어든 거를 시장이 목격을 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뭘 기대를 할 거냐? 야, 이거 포스트 이제 팬데믹이다. 우리 좀 완화되면 우리 리오프닝 하자. 시장 다시 열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펼쳐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트래블도 열리고, 레저도 열리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버 라이닝 하면 이제 희망인데 결과적으로 스트롱 리커버리가 될 거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희망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을 반등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 valuation appears reasonable.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많이 지금 valuation이 높았던 것들이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괜찮은 회사들이 좀 많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PER이 24배입니다. 근데 연초에는요, 2021년도 초에는 PER이 35배였어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갔죠? 자, 볼게요. 자, 지금 PER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거의 2018년도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죠. 야, 이거 버블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시장 버블이다라는 유튜브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이제 지적을 하죠. PER 너무 높다. 시장 붕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평균이 PER이 20배였는데 여전히 25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지금 우리 이거 높은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S&P 500을 현재 커런트 컴포지션하면 현재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로 다 대부분이 테크 주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테크가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S&P 500 현재가 지금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던 40년대, 50년대랑 달라요. 40년대, 50년도에는 그 시장을 주도했던 게 철도를 까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산업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넘버원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40년, 50년대에 비추어 봤을 때는 현재의 PER 20배가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탑 10 홀딩스를 보면요.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 테크 주식들이 27%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지금 1940년대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또 볼게요. 이런 그런 테크 기업들이 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다. millions of customer,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 주식들은 약간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테크 주식들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을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maintain a positive long-term growth outlook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거 밸류에이션 24배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is justifiable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bottom of EPS estimate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뒷장에 무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저자가 이 세 번째 이유로 뭐를 얘기하냐면요. earning growth가 아직 긍정적이야. 앞으로 시장의 그런 어닝 그로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텀업 EPS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요거부터 좀 보고 갈게요. 앞으로 추후에 주가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starting with low level company data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low level 데이터부터 결과적으로 레비뉴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회사의 미래의 EPS가 어떨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게 바로 바텀업 EPS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걸로 만약에 저자가 계산을 해봤을 때 2022년도에 결과적으로 이게 19배가 나온다. 이 PER이 19배가 나온다. 이 19배라는 거는 아까 우리 워런 버핏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20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25배 높다고 했지. 너네들 25배 높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했더니 우리 2022년도에 19배 나와. 이 19배면 투자할 만하지 않냐? 밸류에이션 그렇게 높은 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자, 우리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가 결과적으로라는 제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팬데믹, 코로나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해야. 그래서 2022년도는 이것보다 좀 덜 영향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2022년도 상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페드가 얘네들의 좀 입장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페드에서 스파이킹 인터레스트 레이트, 지금 금리를 엄청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백할 수 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많은 게 좀 바뀌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Softer December Payroll Report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급여 보고서라고 하면 되는데 급여 보고서가 좀 뭐 이렇게 강하게 좋게 나오지 않고 좀 소프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Disappointing Retail Sales,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굉장히 결과가 실망스러웠고, 그 다음에 컨슈머 컨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좀 떨어졌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요,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지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면서 페드가 금리를 마냥 올릴 수만 없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FOMC, 그러니까 1월 26일 날 나오는 이거를 굉장히 좀 면밀히 좀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deteriorating conditions, 그러니까 이런 위에 얘기했던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페드에서 약간 턴다운 할 수 있다. 현재의 입장을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시나리오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되게 수차례 많이 올릴 거를 두세 번 정도만 올리고, 아니면 금리 올리는 거 약간 좀 푸시백 하자, 조금 미루자라는 게 이 사람의 이 지금 저자의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팔았잖아요.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 게 결국에 지금 가격이 다 아직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rising rate,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아마 이 단기간에 우리 이제 조만간에 아마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유로 다시 이제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요약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결과적으로 쭉 많이 내려와서 지금 테크니컬 모먼트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이제 막닥들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러한 변동성은 계속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시장을 이제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약간 cautious approach,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re is room, 있다, 몸할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턴어라운드 할 opportunity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다시 반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약간 in small size로 averaging into position으로 가자. 그러니까 좀 만약에 뭐 제가 요거를 이제 해석한 바에 따르면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좀 돈을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말고 약간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이 저자가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좀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아니면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게 이 저자의 결국 파이널 thought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되게 내용이 길었는데요. 지금 핀테크도 내려가고 뭐 나스닥 할 거 없이 다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네 가지 이유로 지금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아마 제일 가장 길었던 방송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금 목이 아파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